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8시 42분입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 패러럴 C++ 19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19장에서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여기에 보면 The Memory Model 그래갖고 피겨 19-9 메모리 모델 앤드 아토믹스 그래갖고 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C++ 표준이고요. 이거는 SQL 데이터 패러럴 C++인데요. C++ 표준에서 std atomic 이거는 C++ 11에 처음에 도입되었는데요. SQL 데이터 패러럴 C++에는 없습니다. 이 atomic이 없고요. atomic reference를 갖고 std atomic reference가 C++ 20부터 도입됩니다. 그리고 SQL atomic ref가 reference겠죠. 이게 존재합니다. memory order 그래갖고 memory order가 relax가 있고 consume이 있고 acquire가 있고 release가 있고, 그 다음에 sequential consistency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SQL에서 consume이 빠졌잖아요. 이 책에 왜 consume을 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consume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뺐다고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The C++ memory model additionally include memory order consume with similar behavior to memory order acquire. C++ 메모리 모델에는 consume이 들어있는데 이 consume의 작동은 acquire와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C++ 17 표준에서 이 메모리 오더 consumer의 사용을 discourage, 권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Noting that its definition is being revised. 이 consumer의 정의를 수정할 것이라고, 수정 중이라고 C++ 17에서 memory order consume을 사용하지 말라고 discourage, 말한다. Its inclusion in DPC++, DPC++에서 consume을 포함하는 것은 has therefore been postponed to future version. therefore, 그래서 미래 버전으로 연기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다시 올라가서 보면요, 메모리 스코프의 개념이 있는데요. 메모리 스코프 C++ 표준은 호스트 메모리, 그러니까 CPU 메모리밖에 못 읽어요. 그래서 메모리 스코프의 개념이 없어요. C++ 표준에는 not available,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 범위가 다 호스트 메모리, 다시 말해서 시스템 스코프이기 때문에 있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런데 SQL에는 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게 C++ 표준의 CPU 메모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범위가 있고, 디바이스 내에서 워크그룹이 있고, 워크그룹 내에서 सब그룹이 있고요. सब그룹 내에서 워크 아이템, 이런 식으로 메모리 스코프의 범위가 SQL에는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탠다드 C++는 지금 호스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CPU 프로그램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디바이스의 개념이 들어오면 뭐 AI 엑셀러레이터라든가 FPGA 이런 디바이스의 개념이 들어오면 결국 이렇게 메모리 스코프의 개념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펜스의 경우에는 C++ 표준에 std atomic thread 펜스가 있고요. SQL에는 atomic 펜스가 있는데요. 이름만 다르지 거의 기능이 비슷하고요. SQL의 atomic 펜스가 더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C++ 20 표준에서 배리어가 있는데요. std 배리어가 도입되는데, 역시 C++ 표준은 호스트 디바이스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CPU 프로그램만 하기 때문에 std 배리어 하나로도 충분한데요. SQL에서는 subgroup 배리어, subgroup은 SIMD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ND 아이템은 그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다에서는 블락에 대한 개념이에요. 쿠다에서는 블락의
배리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스페이스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표준 C++는 CPU 프로그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싱글 어드레스 스페이스, 즉 호스트, 시스템 어드레스 스페이스 개념밖에 없고요. 시클에서는 호스트 디바이스, 글로벌, 로컬, 프라이빗, 유즘 이런 메모리 어드레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PU 디바이스는 글로벌 메모리가 있고 로컬 메모리가 있고 프라이빗 메모리가 있고 쉐어드 메모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C++ 표준은 시클, DPC++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요. 결국 표준 C++가 인텔 데이터 패러럴 C++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걸 여기서 보면요. 시클의 어타믹 레퍼런스 이 하나면 어타믹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std 어타믹 레퍼런스가 도입됨으로써 std 어타믹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요. Atomic Class Deprecated in SQL 2020 and DP C++ 그러니까 SQL 2020과 DPC++에서 Atomic Class는 Deprecated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The SQL 1.2.1 specification included a SQL Atomic Class that is loosely based on std atomic class from C++11. SQL 1.2.1 사양에는 SQL atomic class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SQL atomic class는 C++11의 std atomic을 느슨하게 대충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We say loosely becaus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faces of the two classes. Most notably that SQL 1.2.1 version does not own its data and defaults to relaxed memory ordering. 우리가 느슨하게라고 말한 이유는 두 클래스 사이에 그러니까 SQL Atomic과 std Atomic 클래스 사이에는 두 클래스의 인터페이스 사이에는 some differences 차이가 좀 있었다. Most notably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QL 1.2.1 버전은 데이터를 어타믹의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Relaxed Memory Ordering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The SQL Atomic class is fully supported by DPC++. SQL Atomic 그러니까 std atomic으로 기반으로 한 SQL atomic은 DPC++에서 완전히 지원되지만 but its use is discouraged to avoid confusion.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 SQL atomic class를 사용하는 것은 discouraged 권장하지 않는다. We recommended that atomic REF class covered in next section be used in its place. std atomic 대신에 covered in next section 다음 섹션에서 다루는 atomic REF 클래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래서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게 C++ 표준은 SQL DPC++의 진 부분 집합입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C++는 현재 호스트 메모리 그러니까 CPU가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만 지원하기 때문에 SQL DPC++와 비교하여 이렇게 단순한 거고요. 결국 C++ 표준도 GPU를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AI, 머신러닝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GPU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 표준이 결국 SQL DPC++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하게 되면 결국 인텔의 DPC++가 C++ 표준에 통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std atomic 이게 C++ 20에 도입되는데 SQL의 Atomic REF에서 온 것이고요. 기타 메모리 스코프도 SQL의 시스템이 지금 현재 메모리 스코프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GPU 디바이스라든가 AI 디바이스,
accelerator, FPGA 이런 걸 지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클 데이터 패러렐 C++ 컴파일러 방식으로 C++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엔비디아에서 두 가지 툴을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고전적인 NVCC 컴파일러고, 엔비디아에서 포틀랜드 그룹의 C++를 구입해서 엔비디아 HPC C++ 컴파일러를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엔비디아 HPC C++에서 C++ 20 랭귀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C++ 표준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VCC는 기본적으로 C 언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C++를 지원하기 위해 NVCC에 C++ 기능을 넣어 놓기는 했는데요. 이거 표준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표준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CUDA 프로그래밍을 C++ 표준에 맞춰서 변형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CUDA 테크놀로지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CUDA가 표준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인텔에서 아크 GPU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올해 3분기에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인텔의 GPU 그래픽 카드가 출시되면 데이터 패러렐 C++ 시클이 그래픽 카드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잠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Intel is getting ready to launch the first generation of Arc discrete graphics cards for desktop and mobile platforms. In this video, I have combined all the official as well as leaked information from trusted sources on the entire lineup of these highly anticipated GPUs to show you the bigger picture of what you should expect from Intel's first generation of big graphics cards. That includes the specs, performance, release date, price, and more. Right now they have Intel Arc A300, A500 and A700 series. You can think about it in the same way as of NVIDIA graphics card names, where a higher digit indicates a higher tier of performance. Additionally, these names will be segmented further. For example, in A300 series, there are A350 and A380 graphics cards, where A350 is the weaker one. Now I want to share the official information that Intel made public yesterday. The company confirmed that it will reveal its first Arc GPU on March 30th. It will be an entry-level A370M mobile graphics card that has double the gaming performance of Intel's current top-spec integrated graphics, which is pretty weak for gaming, but it should be fine to play some Valorant, League of Legends and maybe even Rainbow Six Siege at 1080p resolution. No AAA gaming at 60 FPS though. That will come later, when the higher tier GPUs launch. The fact that Intel is teasing its low-end Arc GPU instead of a high-end tells us that those are not ready for launch just yet. But I do have leaked information about the upcoming Arc desktop graphics cards, so let's check it out. There will be at least 5 desktop Arc graphics cards built on TSMC 6nm node. A350 is the weakest in the stack. It will have 96 execution units and 768 shader processors with 4GB of GDDR6 memory across a 64-bit bus. In terms of performance, I expect it to be around GTX 1050 Ti level, meaning that it will be okay for some light games like Valorant and CSGO at 1080p, but not good enough to play any modern AAA titles comfortably. When I say comfortably, I mean frame rates in the range of at least 45 to 60 FPS. A380 will have 128 execution units and 1024 shader processors, with 6GB of GDDR6 memory across a 96-bit bus. Most likely it will compete with the likes of GTX 1650 Super, which is nice because both AMD and Nvidia neglected low-end of the GPU market in the past couple of years, so Intel has a chance to please a lot of new customers at the low price points.
A580 will have 384 execution units and 3072 shader processors, with 8GB of GDDR6 memory across a 128-bit bus. My rough estimation is that it will be somewhere in the RTX 3060 range in terms of gaming performance. A770 featuring 448 execution units and 3584 shader processors with 12GB of GDDR6 memory across a 192-bit bus should be able to compete with RTX 3060 Ti or even 3070. Lastly, the most powerful A780 ARC graphics card will have 512 execution units and 4096 shader processors, with 16GB of GDDR6 memory across a 256-bit bus. According to the latest leaks, it is expected to perform somewhere in the range between RTX 3070 and 3080. I think it will be closer to RTX 3070. As for the release dates, Intel is running out of time to launch its first generation of ARC GPUs because both next-gen NVIDIA RTX 4000 series and AMD RX 7000 series based on RDNA 3 are set to launch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e ARC cards will not be able to compete with that. So, I won't be surprised if some of the release dates I am about to share with you get pushed forward for that reason. The low-end ARC mobile GPUs will be revealed on March 30th and should launch in April, with higher-tier models following soon after. Desktop ARC GPUs should launch in May to June, however, some teasers or paper launches are possible before that. Taking into consideration everything I said above, Intel must price ARC graphics cards very aggressively versus the current NVIDIA and AMD offerings. So expect to get a good deal on a new GPU if you are okay with becoming an early adopter. I am sure that Intel wants to polish the drivers to perfection for this launch to go smoothly, but no doubt there will be teething problems as with any first generation of new hardware. Are you excited to see Intel enter the GPU market? I'm waiting for you in the comments below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it. Also like the video if you enjoyed it. It was I, Vadim. Until next time.